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, 초짜 프로. 네, 반갑습니다 여러분.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여름철, 드디어 무더위, 장마가 지나가고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. 아직까지 이제 중부지방이나 좀 서울, 수도권 쪽으로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. 지금은 남부지방, 저는 창원 쪽이기 때문에 창원, 대구 쪽에서 점점점 무더위가 심해지고 있고, 또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또 에어컨에 대한 영상을 좀 제가 꿀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장마가 지나가면 또다시 이제 불볕더위가 시작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에어컨을 많이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제가 작년 10월까지 LG전자를 다니면서 에어컨 연구와 품질 담당을 하면서 또 서비스 담당도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에어컨에 대한 고객 클레임이나 에어컨에 대한 실사용에 대한 꿀팁 이런 것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에어컨이나 제습기에 대한 영상도 이전에 많이 올렸으니까 제 채널에서 좀 찾아보시면 유용한 영상이 좀 많을 거고요. 오늘은 에어컨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기세, 이 에어컨 사용함에 있어서 늘어나는 전기세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면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을까, 좀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팁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물론 이 방법이 전기세가 많이 세이브 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면 훨씬 더 시원하고, 또 월말에 전기세 그 청구서를 보면 훨씬 많이 줄어져 있을 거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 이거는 제가 LG전자라는 기업에 있을 때부터 기업에서 실험을 다 마쳤고 테스트도 끝났고 고객 응대를 그렇게 했었던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근거가 있는 내용이고요. 저 또한 그렇게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, 에어컨을. 그래서 전기세를 남들보다는 좀 저렴하게 좀 세이브하면서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그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, 일단 요즘 에어컨들은 대부분 인버터 에어컨으로서 에어컨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원하는 26도나 27도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컴프레셔가 꺼지고 그 위로 온도가 상승을 한다면은, 설정 온도보다 올라가면은 다시 에어컨 컴프레셔가 작동을 해서 냉기를 뿜어서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, 대부분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. 설정 온도를 세팅해 놓고 쭉 꾸준히 사용한다거나, 아니면 설정 온도를 세팅해 놓고 찬바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계속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, 그렇게 해서 좀 오래 틀어놔야지만 시원해지는, 그렇게 조금 그냥 평범하게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영상을 계기로 좀 더 효과적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제일 처음에 집에 들어오면 진짜 열기가 후끈후끈 하잖아요. 거실 온도가 막 30도 넘어가고 거의 한 29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그러면은 빨리 좀 시원하게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. 일단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설정 온도 중에서 가장 낮은 18도, 대부분의 에어컨은 18도로 세팅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을 겁니다. 가장 강풍으로 18도로 세팅을 해서 가장 강력하게 찬바람을 뿜어지게 합니다. 그러면은 일단은 설정 온도가 가장 최하기 때문에 컴프레셔가 돌아서 냉매가 돌고 찬바람이 무조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찬바람이 안 나올 수는 없고요. 찬바람이 안 나온다면은 다른 자가 진단이나 AS를 받으셔야 됩니다. 그 영상은 제 채널에서 찾아보시면 되고요. 일단 18도로 가장 강력한 바람으로 창문을 다 닫아 놓으시고 완벽하게 이렇게 좀 차단된 상태에서 찬바람을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좀 뿜어줍니다. 그러면 집안 온도가 한 30분 정도,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면은 한 20도, 26도, 25 정도로 확 떨어질 겁니다. 그렇게 사용하신 다음에 이제 에어컨을 끄고, 창문은 절대 열면 안 되시고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만 사용하셔도 몇 시간 정도는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고요. 아니면은 그 18도로 1시간 정도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용하시고 집안 온도를 다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설정 온도를 보통 26도나 27도 하셨을 거예요. 아니면 25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,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꺼 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 조금 거실의 온도나 방 온도가 좀 올라간다 싶을 때 26도 하지 마시고 한 28도로 설정해 놓으셔도 꾸준하게 그 집안 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. 18도, 20도 이렇게 낮게는 유지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한 28도, 27도 정도는 꾸준하게 한 2~3시간은 꼭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은 만약에 한 3시간 뒤에, 4시간 뒤에 또 온도가 올라가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18도로 낮추었다가 세게 강한 바람으로 집안의 온도를 낮춰주시고 다시 또 에어컨을 꺼 두셔도 되고요. 아니면 또 그 다음에 한번 집안 전체 열기가 식었기 때문에 이제는 설정 온도를 27도로 해 놓으셔도 꾸준히 이제 인버터기 때문에
그 헤르츠에 따라서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좀 저렴한 전기세로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물론 뭐 이거는 집안마다 에어컨의 설치 위치나 집안의 평수, 그 평수에 대비 에어컨의 그 제품의 용량에 따라서 조금 이게 다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그 일반적인 가정, 우리가 그냥 평민들 중산층, 그냥 20평대나 30평 초반대 아파트에서 그 한 20평대 에어컨, 스탠드 에어컨을 그냥 거실에 설치해뒀다라는 가정하에서, 그 다음에 혹시나 직사광선이 에어컨 센서 쪽으로 비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, 최근에 뭐 한 2, 3년 내 1, 2년 안에 산 에어컨들은 그런 온도 센서, 감지 센서들이 다 밑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직사광선이 센다고 해서 그렇게 뭐 온도 센서가 온도가 안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. 그러니까 노멀하게 설치되었다는 그 가정하에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설정 온도를 가장 낮추시고 바람 세기도 가장 강한 파워풍이나 강풍으로 해주신 다음에 한 30분 정도만 이렇게 좀 집안 전체 온도를 확 낮추린 다음에 에어컨을 사용하시거나 선풍기를 사용하시면 정말 저렴하게 전기세를 좀 세이브 시킬 수 있을 겁니다. 이게 뭐 전기세를 몇만 원씩 이렇게 세이브 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1, 2만 원 정도, 몇천 원 정도는 충분히 세이브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설정 온도를 27도, 28도 해놓고 온도가 왜 안 떨어지지? 이렇게 스트레스 쌓이는 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고요. 나는 28도, 27도 해놨는데 에어컨 온도가 언제 28도 떨어지는? 1시간 지나도 안 떨어져. 2시간 지나도 안 떨어지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러면 그냥 확 낮춰버리세요. 18도로 확 낮춰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선풍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입니다. 또 자가 진단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28도, 27도 설정해놨는데 우리 집 에어컨은 찬바람이 전혀 안 나온다. 그러면 18도로 한번 설정해보세요. 18도로 설정했는데도 에어컨에 찬바람이 안 나온다. 그러면은 이게 자가 진단을 했을 때 에어컨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해 보시고, 뭐 실외기 룸을 한번 가보셔서 실외기가 뭐 막히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뭐 점검을 해봤는데도 안 된다. 그러면 에이스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. 찬바람 28도, 27도 설정하지 않았는데도 찬바람이 안 나온다. 바로 에이스 부르실 필요 없고 그냥 18도로 강풍을 한번 틀어놔 봤을 때 5분, 10분 지났는데도 찬바람이 안 나온다. 그때 AS를 불러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에어컨은 최저 온도로 세팅을 해놓고 한 5분에서 10분 뒤에 충분히 찬바람이 나오실 거고요. 그게 안 나온다면은 그때는 고장의 어떤 징조다. 그렇게 생각하시고 AS를 부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정리한다면 일단 집에 들어오시자마자 집안 온도를 급격히 다운시키기 위해서 18도 강풍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틀어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미 방온도, 그 공기가 다 식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선풍기 사용이 된다는 꿀팁. 이렇게 하면 전기세를 충분히 어느 정도 세이브할 수 있다.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여러분들도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실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. 그럼 오늘 저는 에어컨에 대한 영상을 마치고요. 다음에는 또 골프나 글, 또 작가로서의 초짜 프로, 또 골퍼로서의 초짜 프로, 뭐 다양한 이제 소득의 경로를 찾아다니면서 파이어족으로, 새로운 파이어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, 다양한 모습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초짜 프로.